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16살 학생, 세라피나 라크우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로 위 차량 소리와 사람들의 수다, 그리고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삶의 소리에 맞춰 일어나요. 특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는 방법도 함께 배워요.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지만, 때로는 낯선 것들에 대해 의심하기도 했어요. 제 가족은 여러 세계가 어우러진 모습이에요. 아버님은 전통, 성공,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에 대해 늘 이야기하시는 영국인 사업가세요. 어머님은 부드럽고 다정한 캐나다인 예술가셔서 우리 집을 색채, 음악, 그리고 먼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우리 삶의 방식이 특별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들이 최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적 주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말하며 한국과 같은 곳은 그다지 흥미롭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하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한동안 진실로 믿었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게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곳이었어요. 어느 평범한 수업 날이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선생님인 마르티네즈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에 서서 학교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긴장되고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한국을 제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뉴욕과는 거리가 먼, 오래되고 신비로운 땅으로만 생각해왔기 때문이에요. 낯선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붐비는 거리와 오래된 건물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제 문화와 너무도 다른 문화가 펼쳐질 것 같았어요. 저는 내가 그곳에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떡하지? 라고 스스로 물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렘이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제 심장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는 생각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어요. 도시가 타임스 스퀘어처럼 반짝이는 불빛들로 가득할까요? 음식은 매콤하고 풍미가 넘칠까요? 전통 한복 붐비는 시장, 그리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 뒤에 숨겨진 고궁들을 상상했어요. 생각할수록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출발 전날 밤을 아직도 기억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어요. 한국은 과연 어떨까?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뉴욕과는 너무 다른 그곳을 보고 나면 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비록 제가 자라면서 우리 생활 방식이 최고라는 말을 배웠지만 제 안의 한 부분은 세상에 대해 더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어요. 어릴 적 들은 의견들이 이야기의 한 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행 당일 제 가슴은 설레고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도시를 떠난다는 슬픔과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비행 중 저는 같은 학교 여행을 위해 함께 탄 자리에 앉은 친구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서로 공유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한국이 뉴욕처럼 현대적이거나 흥미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제는 직접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했어요. 한 번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제 친구는 아름다운 사찰, 맛있는 길거리 음식, 그리고 만난 다정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초대하는 그림을 제 마음에 그려주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전통 한국 예술과 디자인의 기운을 엿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벅찼지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 즉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공항에서 학교 숙소까지 가는 길은 마치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밖을 내다보니 작은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 한국어로 빛나는 네온사인, 그리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향기와 소리가 제 감각을 채우게 했어요.
도시를 걸으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의 한 수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까지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활기찬 에너지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세상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과 경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여정의 모든 순간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포용하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종류의 용기를 느꼈어요. 단순히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 오래된 믿음을 의심하고 미지의 세계에 제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도전과 놀라움,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로 가득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험이 저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였어요. 그러므로 제 마음에 희망을 가득 품고 새로운 것을 탐험할 준비를 하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오랜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넓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커다란 유리벽들이 밝은 불빛 아래 반짝였고 곳곳에 한국어로 적힌 다채로운 간판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친절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예전의 그림이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반 친구들과 저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 박 선생님 주변에 모였어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박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욱 빛나는 미래를 가진 나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옛 이야기가 현대 기술과 나란히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항을 걸으며 저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행객들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 가족들이 재회하는 모습,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신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공항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반짝이는 현대식 디스플레이 옆에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간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빠르면서도 천천히 흐르는 곳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요. 박 선생님께서 우리를 바깥으로 이끌어 주시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한국의 공기가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연과 도시 생활이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공항 밖으로는 가지런히 늘어선 나무들과 작은 정원,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요소들도 눈에 띄었어요. 작은 탑, 돌로 만든 조각상들, 그리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벽화들이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저에게 속삭이듯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초대하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을 걸으며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모든 디테일을 마음에 새겼어요. 박 선생님께서 도시의 역사와 한국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단지 옛 이야기가 있는 곳만이 아니라 위대한 발전을 이룬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기술로 가득 찬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을 기념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여행 도중에 몇몇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 중 몇은 저와 같은 놀라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공유했어요.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가 뉴욕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친구는 여기가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동시에 어우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들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거리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저는 다양한 건축 양식에 감탄했어요. 우뚝 솟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전통적인 기와 지붕을 가진 작은 집들 옆에 우뚝 서 있었어요. 신선한 과일, 매콤한 간식, 그리고 수공예품을 파는 상인들이 가득한 분주한 시장도 보였어요. 때때로 들려오는 전통 종소리가 어우러진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모든 소리와 모든 광경이 마치 전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오래된 궁궐 앞을 지날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 궁궐의 돌담과 아치형 지붕은 옛날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듯 했어요. 궁궐은 마치 분주한 현대 도시 한가운데
조용히 한국의 과거를 지켜보는 수호자 같았어요. 그곳에 담긴 역사를 보며 깊은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수세기 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유산이 지금의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궁금해졌어요. 박 선생님께서는 우리 길목마다 흥미로운 장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비록 한국이 첨단 산업과 빠른 생활 리듬으로 유명하지만 뿌리를 잊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 공예를 실천하고 축제 때 아름다운 한복을 입으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요리법을 지켜온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그분의 이야기 덕분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통을 이어가는데 한 못하고 있다는 그림이 제 마음에 그려졌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작은 공원 근처에서 잠시 멈췄고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음소리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자연과 도시의 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삶의 소박한 기쁨 놀기, 우정, 웃음이 어디서나 통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은 마치 이 새로운 땅에서 함께 즐기라는 따뜻한 초대처럼 다가왔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 품었던 한국에 대한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한국에 숨겨진 비밀과 옛 건물, 그리고 현대적인 거리 속에 감춰진 이야기들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하루하루가 흥미롭고 미지의 모험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 생생한 모습이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희 모험은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설렘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웅장한 정문에 다가서자 제 눈은 넓게 커졌어요. 궁궐은 엄청났고 맑은 하늘 아래 눈부신 붉은 지붕이 빛나며 두껍고 큰 돌담이 자랑스럽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마치 어릴 적 들었던 동화 속 성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경외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천천히 궁궐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오래된 벽들이 들려줄 멋진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친절한 안내자 박 선생님께서 저희 그룹을 궁궐 안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박 선생님도 매우 신나셨고 그 미소에서는 이 특별한 장소의 역사를 나누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궁궐 내부의 공기는 시원하고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치 과거의 메아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긴 복도와 넓은 마당을 거닐다 보니 박 선생님께서 수백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궁궐이 나라를 진심으로 아끼던 현명한 왕과 왕비들에 의해 지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우아한 옷을 입은 왕들, 부드러운 미소의 왕비들, 그리고 용감하게 경계를 서 있던 전사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특히 한 이야기에서 어려운 시절에 수많은 도전을 이겨낸 아주 용감한 왕비에 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박 선생님께서는 그 왕비가 국민의 의지를 꺾을 뻔한 어려움에 맞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약간 슬펐지만 저는 그분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역사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고 오래전에도 사람들이 자기 집과 꿈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워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궁궐의 여러 부분을 이동하면서 저는 건축물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에 감탄했어요. 점토로 만든 붉은 지붕은 마치 궁궐 위에 얹힌 왕관 같았어요. 돌담은 너무나 두껍고 견고해서 현대 기계 없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해졌어요. 건물의 굴곡과 선 하나하나가 예술, 헌신, 그리고 전통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듯했어요. 궁궐 정원을 거닐다 보면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했어요. 정원은 가지런히 배치된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 평화로운 연못으로 가득했어요. 물속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는 다채로운 잉어들을 볼 수 있었고 부드러운 산들 바람이 피어나는 꽃들의 향기를 실어 나르곤 했어요. 저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으려고 잠시 멈춰 서서 눈으로 즐겼어요.
이곳에서는 자연이 과거의 이야기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작은 연못 근처에서 잠시 앉아 지금까지 본 것들과 들은 이야기들을 되새길 수 있는 조용한 자리를 찾았어요. 용감한 왕비와 이 궁궐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는 고난과 기쁨의 순간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궁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기억과 교훈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저에게 용기, 사랑, 그리고 희망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과거를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어요. 축제 때 웃음이 가득한 궁궐, 마당에서 음악과 춤이 울려 퍼졌던 장면들을 상상했어요. 또한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진지한 순간들도 머릿속에 그렸어요. 저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보통의 일상 속에서도 겪었던 소박한 순간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드는 장인, 혹은 든든한 마음으로 경비를 서는 군인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어요. 방문하는 동안 박 선생님께서는 이 궁궐이 수년 동안 여러 번 재건되고 복원되었다고도 설명해 주셨어요. 시간이 건물에 자국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요. 전통과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기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역사는 단순히 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궁궐이 불러일으킨 감정들에 잠시 압도되기도 했어요. 그 웅장한 곳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저는 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 자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궁궐이 제게 속삭이듯 그 비밀들을 이해하고 앞선 이들의 강인함을 감상하라고 초대하는 듯 했어요. 저는 이 경외감과 존경심을 잊지 않고 다시 제 일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주된 전당을 걸으며 정성스레 그려진 천장화와 나무문에 새겨진 섬세한 조각들을 감탄하며 보았어요. 각각의 예술 작품들은 그 안에 한국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의 한 조각, 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득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미래에 대해 어떤 희망을 품었을지, 그리고 그들의 꿈이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한국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희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단순히 궁궐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여행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복궁을 떠나며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저는 아침에 궁궐을 걸었던 그때의 제가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의 한 조각을 보고 그 맥박을 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역사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궁궐의 모든 돌, 모든 벽, 모든 꽃이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과거로 들어가 한국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이 매혹적인 나라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오늘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간직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과거를 탐험한 하루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웅장한 궁궐을 탐험한 후 화창한 오후에 저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동네를 한가롭게 거닐기로 했어요. 북촌에 들어서자 바쁜 뉴욕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또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좁은 골목길은 고요하고 평화로웠고 높은 고층 건물 대신 곡선, 지붕과 예쁜 나무문이 있는 작은 집들이 보였어요. 전통 가옥인 한옥은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섬세한 장식들이 더해져 있었어요. 모퉁이마다 오래전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약돌 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잔잔한 소리와 이웃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어우러진 분위기를 즐겼어요. 따스한 햇살 덕분에 붉은기와 지붕이 더욱 빛났고 시원한 바람은 피어나는 꽃들의 신선한 향기를 실어 나르곤 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저는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고요한 마을에서 무엇을 만날지 몰랐지만 한국의 또 다른 면모 친근하고 따뜻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볼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걸음을 계속하다 보니 두 채의 한옥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다실을 발견했어요. 그 다실은 문 위에 걸린 소박한 나무,
간판과 창문에서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매우 아늑해 보였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배고픔을 느낀 저는 다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실 내부는 낮은 탁자와 푹신한 쿠션, 그리고 전통 한국 미술로 장식된 벽들로 차분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창가 근처의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아 차 한 잔을 즐기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김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 할머니의 한복은 밝은 색과 우아한 무늬가 흐르며 아름답게 흘러내렸고 할머니의 눈은 친절함으로 반짝였어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반겨주셔서 저는 곧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의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보살피며 축제 때 음악, 춤, 웃음으로 함께 어우러졌던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각 이야기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 마치 오래된 비밀을 하나씩 배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달콤한 차를 홀짝이며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할머니께서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옛 전통들, 공동체의 축제, 그리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전통놀이를 즐겼던 축제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들은 삶이 작지만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어요. 잠시 후 다시를 나설 준비를 하던 중 민수라는 이름의 지역 소년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았고 그의 다정한 미소는 전염될 정도로 따뜻했어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시며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어요. 민수는 북촌 한옥마을의 모든 거리, 간판, 숨겨진 구석을 저에게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함께 걸으며 민수는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하는 특별 교통카드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는 기계 사용법과 그 위에 장식된 다채로운 기호들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인내심 있게 도와주셨어요. 또한 길을 걷는 동안 지나가는 간판들의 의미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민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낯선 환경을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의 도움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을을 함께 거닐다 보면 민수는 제가 혼자서는 놓쳤을 작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어요. 몇몇 집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가옥이며 각 가족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옛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거리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 담벼락을 사이로 이웃들이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근처 집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전통음악 소리가 가득했어요. 민수와 함께한 모든 순간은 고대와 살아있는 문화가 공존하는 창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역사를 공경하는 마음과 현재의 즐거움이 모든 미소와 제스처 속에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민수의 다정한 성격 덕분에 이 모든 경험이 더 깊이 다가왔고 점차 한국에 대한 저의 의심은 사라져갔어요. 저는 만난 모든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차이를 통해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담긴 깊은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새로운 추억과 삶에 대한 신선한 관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을 만나 우정과 존경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북촌 한옥마을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혼이 담긴 친근한 얼굴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을 것임을 알기에 저는 이 마을을 떠나며 풍부하고 영감을 주는 마음으로 다른 모험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조용한 어느 저녁, 평화로운 사찰 정원 근처를 산책하고 있던 중에 뜻밖의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간단한 나무 벤치 위에 마치 누군가 저를 위해 남겨둔 듯한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 봉투는 섬세했고 표면에는 아름답고 흐르는 듯한 한국어 글씨가 적혀 있어 신비롭고도 초대하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누가 왜 이곳에 이 봉투를 두었을까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학교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 중 한 분인 다정한 이 선생님께 여쭤보기로 했어요. 이 선생님은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봉투를 보여드리자 이 선생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깔끔하고 우아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제 증조할머니께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저는 증조할머니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는데 그녀가 한때 한국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사찰 정원의 한적한 구석에 앉아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전에 몰랐던 가족의 한 면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증조할머니께서는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편지에 담아 전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바로 이 나라를 방문하시며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편지에는 고대 궁궐의 돌길을 따라 걷던 긴 산책, 분주한 시장 속에서의 고요한 순간들, 그리고 웃음과 전통 음악으로 가득 찬 즐거운 밤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감정이 풍부했고, 저는 마치 한복의 화려한 색감, 전통 노래의 부드러운 음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눈앞에 그릴 수 있었어요. 편지에는 증조할머니께서 한국의 예술과 음악에 감탄하셨고, 그곳에서 경험한 친절과 존경에 감동받으셨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가족 간의 돌봄, 작은 정원 속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전통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기념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모든 나라에는 특별히 나눌 무언가가 있고, 모든 문화에는 배울 준비가 된 이들에게 드러날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게 한국에 대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편지를 계속 읽으며 제 마음은 자부심과 약간의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흥미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증조할머니의 말씀은 그녀가 한국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었고, 그 유대감은 저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자라면서 우리 생활 방식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곳마다 고유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곳이나 그곳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모른 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홀로 앉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깊이 곱씹어 보았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난 다정한 미소, 경복궁의 인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김할머니와 민수의 다정한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각각의 기억들이 제게 이 나라를 이해하는 새로운 색깔을 더해 주었어요. 증조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는 제 과거에 숨겨진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고, 가족의 이야기와 전통이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내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애정이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깊은 연결감으로 확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을 마음, 용기, 창의력이 넘치는 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수많은 세대, 저희 가족까지도 형성해 온 삶의 터전이었어요. 증조할머니의 한국에 대한 비밀스런 사랑은 제게 자부심을 주었어요.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작은 일기장에 제 생각들을 적기로 결심했어요. 봉투 위에 아름다운 서예,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증조할머니의 부드럽고 신비로운 목소리, 그리고 한국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많은 다정한 얼굴들에 대해 썼어요. 역사와 현대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제가 매일 배우는 교훈들에 대해서도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편지를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어떤 곳이든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과거, 특히 우리보다 앞선 이들의 숨은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개방적이고 이해심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증조할머니께서는 작은 디테일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뜻밖의 봉투, 이 선생님의 다정한 도움, 그리고 제 가족에 숨겨진 과거의 한 조각을 발견할 기회에 감사했어요. 전통 한국 미술의 생생한 이미지, 옛 노래의 부드러운 멜로디, 그리고 때때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모습으로 이끌어준다는 위안의 마음을 꿈꾸며 잠들었어요.
날들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제 시간은 발견과 우정의 여정이 되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가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다 주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조금씩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많은 실수를 했지만 현지인들이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주셔서 기뻤어요. 저는 모두에게 인사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단어들을 연습했어요. 그들이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실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진짜로 그 공동체의 일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도 이 여행에서 또 다른 모험이 되었어요. 저는 맛있는 요리들을 많이 시도했어요. 각 식사는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비빔밥, 밥 위에 야채와 계란 후라이가 올려진 그릇에 매콤한 소스를 섞어 먹는 음식을 맛보았어요. 또한 따뜻하고 약간 매콤한 김치찌개도 즐겼어요. 차가운 저녁에 딱 맞는 음식이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 식사가 삶과 문화의 축제가 되었어요. 뉴욕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맛이었지만 매우 신나고 생기 넘치는 느낌을 주었어요. 어느 저녁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모였어요. 스크린에 나오는 배우들이 너무나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어서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드라마는 사랑, 상실,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캐릭터들과 너무 깊게 공감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예술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 반은 큰 송별 파티를 위해 모였어요. 방 안은 다채로운 장식과 경쾌한 음악,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여행에서의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들을 나누었어요. 친구들이 아름다운 궁궐, 분주한 시장, 그리고 그들의 여행을 잊지 못하게 한 다정한 현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모두 앞에 서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한국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고국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이 풍부한 역사와 다정한 사람들, 그리고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어우러진 놀라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이 여행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제 진심을 말하는 것이 용감하다고 느꼈어요. 주위에서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어주는 것을 보았고 제 말이 잘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우리 여행이 모든 곳마다 저마다의 마법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경험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좋지 않거나 공평하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갖고 존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가족에게 제 모험 이야기를 전할 생각에 설레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아름다운 궁궐, 다정한 다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어요. 전통과 사업을 중시하는 아버지는 제가 방문한 장소들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하시며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세상을 예술적으로 바라보시는 어머니는 제가 묘사한 색깔, 소리, 이야기들에 감탄하셨어요. 두 분의 눈빛이 새로운 이해로 빛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한국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모험이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학교에 돌아와서 저는 여러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특별한 전통을 기념하는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동아리에서 저는 한국에 관한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궁궐의 밝은 붉은 지붕, 작은 다실에서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다른 언어로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는 흥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반 친구들은 넛을 잃은 채로 듣다가 많은 친구들이 언젠가 한국 같은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대화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저는 모든 나라, 특히 한국이 멋진 것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차이가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신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 이야기들을 모두와 나누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제 모험은 첫인상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저는 열린 마음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다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세상을 더욱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각 사람, 각 장소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으며 그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껴요. 모든 다정한 미소, 맛있는 식사,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배움의 순간들에 감사했어요. 제 모험은 앞으로도 계속 탐험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으며 한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멋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서 배울 의지를 가진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으로 저는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의 아름다움을 항상 기념할 것을 약속해요. 우리의 공통된 경험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줄 것임을 믿어요.